고급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발이 거세지는 저녁이었어요. 그때 노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인도 위에서 낡은 좌판을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허름한 패딩에 거친 손, 그리고 그 옆으로 빨간 귀마개를 쓴 쌍둥이 남자아이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차 세워. 기사가 급제동을 걸었어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애기 좀. 하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좌판을 서둘러 접으며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선 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던 때로요. 남자의 이름은 문영석, 2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 어머니는 명문가 딸. 영석은 외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석은 이윤정을 만났습니다. 31살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죠.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석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윤정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요. 영석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버지 문병철과 어머니 박경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 병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신상조사 결과였어요. 이윤정, 31살. 유흥업소 종업원 경력. 영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냐? 네, 맞습니다. 미쳤구나. 경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술집 여자를 우리 집안에 데려올 생각이야? 윤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이 말해주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다. 병철이 잘라 말했습니다. 왜요? 왜 출신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은 집안은 혼맥이 중요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윤정이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가. 지금 당장. 그 여자랑 사랑만 먹고 살아봐. 좋아요. 영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영석아, 정신 차려. 하지만 영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여자랑 헤어질 거냐? 이 집 나갈 거냐? 전 윤정이랑 살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아.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숙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정신 차려. 다음 날 아침 영석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낡은 빌라였지만 행복했어요. 영석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윤정과 함께한 살림은 행복했죠.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영석은 매번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영석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길에 올랐죠. 여보, 나 지금 출발했어. 30분 후에 도착할게. 조심히 와. 밥 따뜻하게 해놨어. 고마워.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충격.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윤정이 도착했을 때 영석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석아, 일어나. 제발. 하지만 영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윤정은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이틀째 되던 날 문병철과 박경숙이 들어왔습니다. 경숙은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비틀거렸어요. 영석아, 영석아. 울부짖으며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경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다 내 탓이야. 닥쳐.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술집 여자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우리 영석이한테 붙어서 불행을 가져온 거라고. 병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 집 가져갈 생각 말아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소. 알겠습니다. 보험금도 기대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경숙이 한 번 더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평생 잊지 마. 두 사람이 나간 후 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술집 여자 딸이래.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낼 만도 하지.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전세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저는 문병철 회장님 쪽 변호사입니다. 문영석 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정리건입니다. 보험금, 퇴직금, 주택 다 드릴게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보험금도 퇴직금도 이 집도 다시 시부모님께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윤정은 모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전해주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라고. 변호사가 나간 후 윤정은 천천히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2달째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개예요. 2개요? 네, 쌍둥이십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점 2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영석아, 우리 아기들이야.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키우지? 돈도 집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시부모님께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술집 여자라 재수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윤정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할머니한테 말 못해. 그러면 너희도 엄마처럼 천대받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혼자 키우자.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단칸방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찾았어요. 배가 부르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문병철의 저택에서는 변호사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셨습니다. 경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이미 끝난 일이야. 병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손주 2명이 며느리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출산일이 왔습니다. 윤정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에서 모든 순간을 혼자 견뎠습니다. 힘내세요.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아들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아기도, 둘째도 아들이네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안겨줬습니다. 영서가, 우리 아들들이야. 너 닮았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현서, 둘째는 현우. 퇴원하는 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에 아기 둘을 뉘었습니다. 밤마다 아기들이 번갈아 울었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현서와 현우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윤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어요. 식당,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빚이 생겼습니다. 더 싼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윤정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양말, 장갑, 액세서리를 팔았어요. 낡은 좌판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왔습니다. 낮에는 번화가에서 장사를 했어요. 오후엔 아이들을 데리러 갔죠. 엄마, 나도 도와줄게. 아니야, 너희는 엄마 옆에만 있어주면 돼. 겨울이 왔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빨간 귀마개도 씌웠죠.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아이들과 함께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멈춰선 고급 세단. 뒷좌석의 노인이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피했어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문병철이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애기 좀. 윤정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그 자리에 서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서한테 연락해. 저 사람들 알아보라고. 집에 돌아온 병철은 경숙에게 말했어요. 나도 봤어. 그 애들. 쌍둥이. 정말? 어디서? 거리에서. 눈 내리는데 노점하고 있더라고. 애들 데리고. 경수가 영석이야. 영석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혹시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죠. 윤정이 좌판을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모습. 이윤정 씨 36세. 현재 거주지는 신림동 반지하. 거리 노점상으로 생계 유지. 아이들은 쌍둥이 남자아이 둘. 이름은 현서, 현우. 현재 5살.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문영석 씨 사망 6개월 후입니다. 병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6개월 후 영석이가 죽기 전에 이미 임신 상태였다는 거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한 거구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DNA 검사해야 해.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냈지? 네. 거기 가서 애들 컵이든 뭐든 가져와. 비밀로 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비서는 쌍둥이가 사용한 물컵을 확보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일주일. 병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도착한 날, 병철은 경숙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여보, 무서워. 나도. 하지만 확인해야 해. 병철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병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손주야. 정말, 우리 손주였어. 경숙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술집 여자 딸이라고, 집 빼앗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래 놓고 어떻게 손주가 있다고 말하겠어?
그 애가 혼자, 쌍둥이를 혼자 낳았단 말이야. 거리에서 노점하면서 매일 좌판 펼쳐놓고, 안 돼.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결심이 섰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야지. 새벽 5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골목. 그곳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병철과 박경숙. 2시간째였어요. 새벽 3시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6시가 가까워졌을 때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나왔어요. 좌판을 끌 준비를 하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시부모. 어머님. 윤정아. 미안하다. 왜 여기 계세요? 사과하러 왔다. 우리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술집 여자딸이라 재수 없어서 영석이가 죽었다고. 경숙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도 빼앗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러고도 어떻게 임신했다고 말해요? 알아.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럼 왜 여기 와요? 이제 와서 왜? 손주들. 우리 손주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안 돼요. 애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필요 없어요. 잘 살았니? 거리에서 노점하면서, 반지하에서. 병철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행복했어요. 그때 반지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엄마. 현서였어요. 뒤에 현우도 나왔죠. 엄마, 왜 안 들어와? 쌍둥이가 눈밭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봤어요. 할머니. 병철과 경숙은 아이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들아. 우리 할머니란다.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현우가 경숙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병철이 쌍둥이를 안았어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울지 마. 괜찮아.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전 정말 손주들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애들만큼은 떳떳하게. 알아. 다 알아. 고생했어. 경숙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눈밭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쌍둥이들도 함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줘. 윤정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 제 과거를 언급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약속해. 너는 우리 은인이야. 우리 손주들을 5년 동안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현서와 현우가 병철의 등에 매달려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 타기. 그래, 탄다. 경숙은 부엌에서 윤정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윤정아, 애들 좋아하는 반찬이 뭐니? 고기랑 계란말이요. 거실 벽에는 영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석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저녁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5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먹어.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서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아빠는 천사가 되셨어. 그럼 우리 못 만나요? 지금은 못 만나.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너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너희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현서가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래, 엄마 안 울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어른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과거에 너한테 한 짓들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너와 손주들을 위해 살고 싶어. 경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병철은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현서와 현우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손주들은 착하니까. 그날은 영석의 기일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영석의 사진 앞에 모였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도 너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병철이 영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석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윤정이가 내 목까지 잘 키워줬어. 그날 저녁 병철은 서재로 윤정을 불렀습니다. 회사 지분이야. 너와 손주들 몫이야. 아버님, 받아. 이건 권리야. 고마워요, 아버님. 고마운 건 나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현서와 현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 등교하는 모습을 온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우리 손주들. 네, 할머니. 쌍둥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서가, 보고 있어? 우리 아들들 이렇게 컸어.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해 용서로 나아간 이야기.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야기. 중요한 건 선택이었어요. 미움인가 사랑인가.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두를 구원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게.